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건강한가요? 행복한 미래의학 김지윤입니다. 건강한 삶, 인간이라면 누구나 꿈꿔보는 그런 희망이죠. 그런 삶의 희망을 위해 행복한 미래의학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최서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밥을 먹고 나면 나른해가지고 견딜 수 없이 졸음을 그래서 피곤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그 식사를 하고 나면은 주체할 수 없는 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식곤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곤증 하면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없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특별히 식곤증을 주제로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식곤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제 자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가끔 밥 먹고 자면은 소된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죠. 네. 근데 되새김질 한다는 뜻이에요. 소는 위장이 4개니까 네. 각각의 그 소화 기능이 달라서 이제 되새김하면서 그렇게 소화를 시키는 건 생리적인 건데 사람이 되새김하는 거는 병이거든요. 밥을 먹고 자면 위장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시사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위장병을 2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곤증이 발생할 때 항상 정신이 몽롱하다, 이렇게 혼탁하다, 이런 표현이 깔려 있거든요. 결국은 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식곤증 오늘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서 식곤증은 좀 새로운 각도로 분석해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보통 이 식곤증이라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마련인데요. 그러면 이게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니 어떤 걸로 이어지나요? 우선 그 밥을 먹고 자면은 위장의 운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럼 음식이 분해되겠습니까? 그럼 분해되지 않는 음식물들이 거기에 저류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부패하면서 많은 독성 물질을 위장관 안에서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영성 식도라든가 담적병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복부 비만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밥 먹고 자게 되면. 그리고 위장 간의 그 독소들이 뇌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잠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장 간의 그 부패 물질들이 몸 여러 군데 아니면 특히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뇌에도 정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밥을 먹고 졸리더라도 꼭 참아야겠는데요? 일단 식사 후에 식곤증이 몰려오더라도 잠을 자지 말고 우선 맑은 공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셔서 신선한 공기 쬐면서 산책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얘기했던 위장이나 뇌 문제가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특히 그 수험생들의 경우가 이게 참 골치 아픈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창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밥 먹으면 졸려가지고 네. 정신 집중도 안 되고 공부 능률도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각성제 같은 걸 먹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몸에 손상을 유발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험생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얘기가 지금 오늘 식곤증에서 다뤄야 될 것 같고 제가 본 환자 중에서 젊은 여자분이신데 네. 밥만 먹으면 그냥 잔대요. 그냥 죽은 듯이 산대요, 자기가. 그래서 정상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네. 하여튼 밥 먹는 게 두렵다고 할 정도로까지 얘기하시는 그런 젊은 여성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식곤증이 심하면은 정상 생활에까지 영향을 주고 공부나 집중력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네. 또 뇌 문제까지도 여파를 미칠 수 있고 하는 등의 상당히 많은 불편함과 문제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식곤증이라는 거예요. 네. 식곤증이 정말 다양한 증상들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이 식곤증의 원인부터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식곤증은 무슨 의학적으로는 질병으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뚜렷한 과학적인 근거나 원인을 찾아서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우선 의학적으로 생리적인 반응에 의한 것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정도에 불과한데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장기가 제일 바빠지나요? 위장이요? 그렇죠. 당연히 위장이겠죠. 밥이 들어왔으니까 위장이 운동을 네. 해야 되니까. 그럼 아무래도 위장에 혈액이 집중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곳, 뇌나 다른 몸에는 혈액 공급이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나른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생리적인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밥을 먹어도 식곤증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것도 병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해요. 심장이 약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심장이요? 심장이 약하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 심장에서 혈액을 공급시키는 게 심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심장이 약하면은 혈액 공급을 위장이 주로 하다가 다른 데는 못 하는 거죠. 약하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운동을 통해서 심장을 강화시킬 필요가 이제 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음식에 의해서도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그런 트립토판 아미노산이 그 우리 몸에 그 좋은 호르몬인 세로토닌이라든가 멜라토닌 호르몬을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아시다시피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은 우리 마음을 기분을 편안하게 하고 멜라토닌 같은 건 수면을 유도해주는 그런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트립토판 물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편안해지면서 나른해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건데 네. 그런 음식이 바로 이제 달걀 흰자라든가 요거트라든가 또 우유라든가 콩류, 연어 뭐 이런 물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참 좋은 음식입니다. 근데 식곤증이 심한 사람들은 이런 거 아무래도 좀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다른 음식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한다면 저는 빵이나 면류 같은 것들이 식곤증 유발에 상당히 결정력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빵이나 면류 같은 데는 오렉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경 펩타이드 물질을 이제 감소시키는 오히려 이거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오렉신이라는 물질이 이렇게 의식을 깨우고 주의를 집중시키고 뭐 이렇게 그런 각성시키는 그런 물질이에요. 근데 그걸 줄여주니까 아주 머리가 혼탁해지면서 식곤증이 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식곤증이 심한 사람들은 면류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리적인 걸 봤을 때 가장 그 수면이 좀 잘 올 그 생리적인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2시나 4시쯤일까요? 오후? 새벽이요. 새벽에 대충 맞았어요. 그러니까 네. 새벽 4시가 수면이 잘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다음 오후 2, 3시쯤을 또 그 수면이 잘 오는 그런 시간으로 그래서 생리적으로 점심 먹고 네. 식곤증이 올 수 있는 생리적인 문제도 있는 거죠. 저도 식곤증이 있는데요. 또 다른 원인이 또 있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간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식곤증 그러면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점심 이후에 진짜 졸려서 견딜 수 없는 분들이 꽤 있어요. 직장인들 보면은 간을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간에 큰 기능이 없다, 이상이 없더라도 간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한의학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기능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잠을 자고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한의학에서는 간이 깼다 이렇게 얘기해요. 간이 일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간이 밤에는 자고 있다가 간이 깨어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간이 깨어나면 손가락,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것을 간장이 주도한다. 이렇게 한의학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간장은 이제 우리가 기상을 하게 되면 간이 이제 막 엔진처럼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처럼. 근데 그것이 한 8시간 정도 지나면 간이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점심 식후에 이제 식곤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점심 식후에 식곤증이 유독 심한 사람은 간을 주목하라. 간을 좀 체크를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곤증이 간 때문에 유발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간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보통 간염이나 이렇게 지방간 관련된 걸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것과는 좀 다른 문제일까요? 물론 그것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되게 우리 국민들이 그 의료 상식이 아마 세계 최고 수준 아닐까 싶은데요. 하도 의료 정보에 대한 것이 많아서. 근데 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저희 한의학에서는 간의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의학에서도 간의 기능은 알려진 것만 해도 4,000가지가 넘어요.
근데 혈액 검사해서 우리가 간장의 상태를 알아내잖아요. 좀 더 문제가 되면 초음파나 CT를 통해서도 더 정밀 검사를 하지만 대부분 1차 검사는 혈액 검사에서 간에 염증이 있는지 지방간이 있는지 뭐 대사 이상이 있는지 이런 영양 상태는 어떤지 이걸 알아냅니다. 근데 대개 10가지, 20가지 정도를 알아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의 기능 4,000가지가 넘습니다. 간의 기능을 혈액 검사로 다 알아냈다고 할 수 있나요? 없죠. 모르는 거예요. 간에는 해독 기능, 대사 기능, 면역 기능, 성장 기능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수천 가지 기능들이 간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간의 이상은 그런 부분에 기능적인 부분에 이상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저희 그 기능을 검사하는 기계가 있어요. 소개하는 EAV라고 하는 경락 기능 검사인데요. 혈액 검사나 그 영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기능적인 문제를 찾아내는 독일에서 발명이 된 그런 진단 기기입니다. 거기에는 나와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간에 이상이 있다는 거를 기능적인 이상이죠. 이거는 염증이 아니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환자들이 펄쩍 뜁니다. 나 얼마 전에 피 검사해서 괜찮았는데 왜 간이 나쁘다고 얘기하느냐. 나를 나무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해명을 하면 간에 기능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첨간법, 간의 해독 기능이라든가 간에 이런 좋지 않은 물질들이 형성이 되면 간이 피곤하게 되죠. 그래서 과로하고 술 많이 드시고 독성 있는 음식 많이 먹으면 간이 약해져요. 간에 염증은 아니더라도요. 그런 사람들은 점심만 먹으면 그냥 식곤증에 못 일어나는 거죠. 이럴 때 보약 먹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먹으면 반짝할지 모르지만 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만 먹어야 돼요. 간의 기능이 좀 안 좋은 분들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간이 정말로 중요하니까 간을 건강하게 관리했을 때 식곤증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집에서 간단하게 저희가 간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과로하지 말라는 평소에 주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몸에 이상이 생기면 증상이 나타나면 쉬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눈이 아프든가 피곤하든가 뒷목이 뻐근하가서 이거 하면은 쉬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도 계속 일을 하면 간이 상하는 거예요. 간이 상해.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옆구리 아래쪽 갈비뼈가 12개잖아요. 맨 아래쪽은 짧아요. 그 짧은 갈비뼈 앞쪽에 그 침자 경혈이 있는데 그걸 장문혈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면서 풀어주는 하면은 간이 조금 시원해지는. 여기를 이렇게요? 옆구리 맨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짧은 갈비뼈 그 바로 앞쪽에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엄지로 해주면 좀 도움 될 겁니다. 그리고 네. 평소에 이제 그 인진쑥이라고 그러는데요. 더위지기 사철쑥하고 다른 우리가 먹는 쑥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진쑥이라고 하는 것하고 갈근 그 칡이라고 하죠. 칡이 좋아요. 칡이 네, 갈근인가요? 네, 갈근인데 그게 이제 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꿀을 좀 타서 쓰니까 인진쑥 같은 그 차로 해서 데려서 꿀을 좀 타서 이렇게 드시면 오후에 피로에 점심 먹고 식곤증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워낙 빵이나 밀가루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런 경우가 저는 해당이 돼서 식곤증이 참 많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이거를 먹지 말아야 될 텐데 전 자신이 없거든요. 혹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 면류로 인해서 생기는 위장의 담을 좀 제거해주면 좀 자셔도 될 수 있는 그 어느 정도만 조절하시면 돼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간을 계속 관리함으로써 식곤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하고 고통을 겪고 계시는 식곤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식곤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너무나 그 머리가 흐릿한 상태가 되는 걸 자주 느낄 수 있었고, 책을 보면 이게 같은 문장을 제가 계속 여러 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자꾸 읽게 되는 걸 보고 이게 정말 나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느낌하고 그다음에 그 트림이 자주 나왔고 식사 끝나고 나서 바로 눕고 싶은 생각이 너무 자주 들었어요.
방금 소개한 환자분, 그리고 저처럼 빵이나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과정으로 발생하고 이거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식곤증의 가장 유력한 원인이 뭘까? 네. 아까 심장, 간도 얘기했지만 한의학에서는 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곤증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되게 탁해져요. 그것이 네. 바로 위와 간에서 위에서 독소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바로 담적 독소고 되게 이제 그 음식을 빨리 먹고 폭식 과식해서 위장 안에 음식 노폐물이 생기는 것이 그 부패하면서 발생되는 물질이 바로 담 독소란 말이죠. 그 담 독소가 위와 장에 있다가 간에 영향을 주고 간에 가서도 다 해독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뇌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썩은 담 독소가 뇌로 가니까 뇌 신경세포가 얼마나 탁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집중이 안 되고 네. 혼탁해지고 자꾸 늘어지게 되고 자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와 장에서 형성된 담적병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건망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네. 그러면서 나중에 뭐가 될까요? 치매로 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곤증이 하여튼 스타트 라인에 있는 거예요. 뇌 치매. 그래서 식곤증이 심한 분들한테는 저 음식 조심도 좀 시키고 뭐 이런저런 이제 주문을 제가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심장 간을 치료하면서 담적을 제거하는 담적 치료는 잘 되니까요. 네. 그런 치료로서 식곤증을 극복하게 됩니다. 네, 식곤증부터 정말 치매까지 담적이라는 게 모든 병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치료를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또 있을까요? 네. 우선 담적병 생기지 않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음식 꼭꼭 씹고 저는 꼭 40번 이상 얘기하는데 잘 안 지켜지죠. 몇 번 씹으세요? 한 20번 정도 씹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씹어보세요. 네. 나 빨리 먹으면 나 치매 걸릴 수 있다. 이런 생각하면서 씹으면 치매까지 갈 수 있다. 나이 늙어서 음식 조심하라. 빨리 네. 꼭꼭 씹고 그 다음에 폭식, 과식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면류나 이제 그 트립토판 음식이 있는 것들은 조금 조절해 줘라 하는 그런 네. 주의 사항을 이제 치료할 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식곤증이 오더라도 어떻게든지 일어나서 네. 신선한 공기를 쐬라. 밖에 나가서. 나가서 네. 그러면서 이제 산책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은 식곤증을 극복할 수 있게 생체 리듬이 맞춰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식곤증이 심한 사람들은 나 나중에 치매 걸릴 수 있어. 어떻게 해서 이제 이거 극복해야 되겠다는 마음 자세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을 지켜나가는 거. 이것을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식곤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생활 속에서 꾸준히 저희가 건강 습관을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식곤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속쓰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최소영 박사님과 행복한 미래의학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도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로 나서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